늠내뉴스 2월 19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누적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를 보면 경기도 53만 7,249명, 인천광역시 11만 7,944명, 광명시 12,869명, 부천시 3만 405명, 시흥시 22,659명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 15만 9,049명, 인천광역시 3만 8,423명, 광명시 3,805명, 부천시 8,853명, 시흥시 6,871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자영업자 밤 10시까지 영업합니다. 다음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 장례식장 현황 등 공공 데이터 14종 사업자 등록번호 추가 공개. 두 번째,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2022년 경기도 아빠 하이 참여자 모집. 세 번째, 직원 동의 절차 대체 수단은 없는 지문 인식기 근태 관리는 인권 침해. 마지막으로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순찰차가 왜 안 오지? 10만 확진, 치안도 초비상. 다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 장례식장 현황 등 공공 데이터 14종 사업자 등록번호 추가 공개. 경기도는 도내 장례식장, 장애인 복지관, 비료생산업 현황 등 공공 데이터 14종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개한 기업 데이터는 기존 18종에서 총 32종으로 늘어났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업 고유 식별 번호로 그동안 개인정보 또는 기업 기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 데이터 개방 여부가 불투명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경기도를 사업자 등록번호 공공 데이터 개방 선도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018년 지출, 계약, 현황 등 데이터 6종의 사업자 등록번호 개방을 시작으로 4차 제22차 전체 회의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개방 전국 확대 시행이 의결된 지난해에는 지역 화폐 가맹점 현황 등 12종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 공개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3차로 공개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데이터 14종은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일하기 좋은 기업 및 우수 여성기업 선정 현황, 광고 비즈니스 센터 입주기업 현황,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도서 관련 업체 현황,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업체 현황,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 장례식장 현황,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황, 지식산업센터 현황, 소득 의무 대상 시설 현황, 장애인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행정사 사무소 현황 등이다. 경기도의 개방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한 데이터 매칭이 가능해지면서 이미 카카오맵 등 지역 화폐, 가맹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공개 데이터의 열람 및 다운로드 수 역시 10% 이상 증가했다. 이번 3차 공개를 통해서는 맛집 정보를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정보와 결합해 지역 먹거리 관광 코스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개된 데이터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 데이터 드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2022년 경기도 아빠 하이 참여자 모집.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남성의 일상 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아빠 하이 참여자 1000명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아빠 하이는 아이가 아빠에게 하이, 아빠끼리 하이라는 뜻으로 교육 및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남성의 일상적 육아를 지원하는 올해 3년차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3세에서 7세 사이를 둔 경기도 남성 양육자다.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누리집 온라인 접수 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시군별 참여 인원은 31개 시군 영유아 수를 고려해 배정했으며 2020년 및 2021년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3월 8일 경기도 아빠하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된다. 선정된 1000명의 참가자를 3월부터 12월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미션, 지역별 동아리 소모임 활동, 아빠하이 홍보단 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활동, 남성 육아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옥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을 통해 남성의 육아활동이 일상화되고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직원 동의 절차 대체수단 없는 지문 인식기 근태 관리는 인권 침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 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 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라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 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 오류 및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해 대체 수단도 없었다. 이에 출퇴근 지문 인식 교육이 하나라도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점도 감점 처리하고 있어 지문을 찍지 못하면 근무를 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문 미등록 시 근로시간을 불인정하고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판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지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 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지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이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도 인권센터는 A 공공기관 대표에게 지문 인식기를 이용한 금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순찰차가 왜 안 오지? 10만 확진, 치안도 초비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사회 필수 기능인 치안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경찰관 대부분이 3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곳곳에서 감염으로 인한 근무 이탈자가 나오면서 치안 공백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시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형사사건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는 최근 들어 순찰차가 멈춰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자가격리 인원이 발생하면서 순찰 인력이 부족해지자 전체 순찰차 6대 가운데 한 대를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지구대 관계자는 17일 대체 인력이 지연된다고는 하지만 바로바로 충전이 안되면 기존 인력으로 버텨야 한다며 현장 인력이 모자라면 순찰자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장 출동이 많은 지구대의 경우 순찰자가 한 대만 멈춰서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사팀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예정된 조사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 서울 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관계자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사건까지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없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정된 조사는 일단 미루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건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수사 속도가 더디냐고 항의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담당 수사관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때마다 코로나로 조사 일정이 잠시 중단됐다는 안내를 할 수밖에 없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